제2공항 부지 선정 검토위 활동이 성과 없이 종료된 데 반발해 성산읍 주민이 다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제2공항 갈등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전국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 지역 택시도 내일 하루 운행을 중단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심지로 학원들이 몰리면서 농어촌 지역과 교육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검증하는 검토위원회 활동이 연장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종료되면서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종료가 아니라 파행으로 인한 중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2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던 김경배 씨가 다시 제2공항 반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며 42일간 단식 투쟁을 했던 성산읍 주민 김경배 씨가 1년 만에 다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실 용역을 살펴본다고 해놓고는 검토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켰다며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최적 입지며 최고로 안전한 공항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KDI에서 보고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름 10개가 공항 안전에 저촉된다 나왔어요. 그 순간 이거는 돌아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측 제조사 검토위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토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위원회 활동 기한을 강제로 종료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판을 걷어찬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제기해왔던 부실과 조작의 의혹을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위 활동기한 연장은 위원들 간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고 검토위 활동에 따른 권고안 없이 조만간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제2공항 추진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인구 유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제주 사회조사 지표에 따르면 최근에 인구 유입에 대해 45.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31%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주택과 토지 가격 상승이 33.5%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인 이유로는 경제 성장이 3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하는 전국의 택시업계가 내일 하루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제주 지역도 내일 하루 택시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외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앞차가 빠지자 기사가 시동도 걸지 않은 차를 힘껏 밀어 앞으로 보냅니다. 하루 15시간을 꼬박 일해도 산악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연료비라도 줄이려는 고육지책입니다. 그나마도 여기서 오전에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오후에는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한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자가용 비율이 높아지고 대리운전까지 늘면서 택시업계는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자 택시업계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택시업계가 전국 단위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제주에서도 하루 동안 택시 운항이 전면 중단됩니다. 법인 택시들은 내일 새벽 6시부터, 개인 택시들은 내일 새벽 4시부터 각각 24시간 동안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조합에서는 도내 택시 5,300여 대의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차량의 저기는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들부터 운행을 안 하기로 했고 회의를 해서 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택시 운행이 중단되는 내일 공항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6개 노선에 셔틀버스 9대를 투입하고 주요 병원 등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6개 노선에 9대의 그 버스를 증편 운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이라든가 이런 그 병원, 그다음에 시장 이런 데 이용하는데 이제 불편이 없도록
저희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도내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도입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도 고려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중산 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개발사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 대해 자기 자본금 516억 원과 차입금액 253억 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수산장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 86만 제곱미터의 휴양 콘도미니엄과 호텔, 골프장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5개월째 공석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선임 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내일 제8대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인선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던 이광희 전 이사장은 지난 7월 사퇴했으며 이후 10월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인선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수준도 높고 교육열도 높다는 서울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강남 8학구는 유명한 학원들도 몰려있는 사교육 1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부의 대물림이 된 수단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교육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제주에도 제주도의 대치동, 제주도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몰려있고 도내에서 소득 수준이 높다는 곳. 최근 이 지역으로 학원들이 몰려들면서 농어촌 지역과 교육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교 주변 건물마다 교과 공부나 예체능을 가르치는 학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학원 차량들이 줄줄이 몰려와 초등학생들을 태워갑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 학원에 가다 보니 곧바로 집에 가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 끝나면 보통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술관 갔다가요. 5시쯤이나 5시 30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피아노 학원 갔다가 방과후 갔다가. 이 같은 사교육 서비스가 지역별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반경 1km 안에 있는 학원 숫자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초등학생 사교육 서비스는 제주시 노영동 99.8점, 이도 이동이 97.7점으로 가장 높았고 봉계동은 0.3점, 한경면은 0.7점에 불과했습니다. 중학생 사교육 서비스도 제주시 이도 이동 99.9점, 노영동이 9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봉계동 13.7점, 서귀포시 예래동은 13.9점에 그쳤습니다. 학부모 10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74.7%가 지역 간 교육 서비스에 격차가 있다고 응답했고 격차가 생긴 원인은 사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교육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개발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교육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뒤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중학생들의 교복 구입 비용을 내년 2학기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교복비 20억 원이 반영됐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방식을 결정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여름 교복을 입는 2학기부터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2020년부터 교복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 도의회가 예산을 반영하면서 1년 앞당겨졌습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사유를 일간지에 광고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주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일간지에 영리병원 허가 사유를 홍보하는 광고를 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책 결정권자가 도민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했으면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녹지 측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시민복지타운 부지 행복주택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복주택 타당성 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야에는 미흡으로 나왔고 재무성 분야는 보통, 정책성 분야는 우수로 나와 종합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도는 빠르면 내일 행복주택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57회 제주도 문화상 시상식이 오늘 제주시 연동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제주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7개 부문 공로자에게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축사를 통해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상자 7명의 노고를 함께 기억하고 전파하자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청 소속의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지난 9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7급 공무원인 40살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지사의 결정에 대해 뜻밖이라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좀 뜻밖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